자, 저 들어왔습니다. 북수호 강사입니다. 이제 완전 여름이네요. 자, 오늘은 금융론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금융의 이해, 그 다음에 대출금액, 대출금리인데, 일단 30번의 대출금액은 꼭 풀어야 될 계산 문제로 출제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가 몰아서 말 문제 정리합니다. 자, 일단 빵꾸노트 29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의 이해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금융의 구분. 그런데 여기 있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만 구분하면 안 되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금융의 구분. 주택 소비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개발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주택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이 있고,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있고, 또 있어. 또 1차 시장이 있고, 2차 저당 시장이 있고, 그래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아이고 많다. 자, 이 중에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노는 거예요. 자, 밑에는 소비하고 개발. 근데 강의 노트에서 나머지 것도 한번 보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자,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빚이 생기는 거예요. 부채. 근데 암기 코드는 항상 부채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채권이 들어와야죠. 채권. 자, 그리고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대출이죠. 대출. 자, 근데 명심하셔야 돼. 대출이라고 나오면 돈을 빌린다.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놔요? 금융이라고 바꿔서 출제를 잘해요. 이따 기출문제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융이라고 바꿔서 낸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에 두 가지가 있죠.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인데, 자, 시험에는 금융이라는 표현으로 저당, 금융, 신탁증서, 금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봐요. 자, 여긴가요? 요걸 거예요, 요거. 자, 요 30일의 작년 기출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채 금융인가요? 지분 금융인가요? 그러면 애매모호하다고요. 안 떠올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우리가 언제 불렀냐? 이런 말이야. 뭐라고 불렀지? 프로젝트 대출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식.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자, 이따 기출 풀면서 또 한번 잔소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유동화 증권. 유동화 증권은 실질이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인데 유동화 증권의 특징이 있어요. 영어가 많이 나와. 영어가. MPTS, MPTB 이런 영어가 나오면 대부분 유동화 증권이에요. 그래서 자, 부채니까 채권.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그리고 각종 유동화 증권. 자, 지분금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또는 자산을 매개로 돈을 투자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투자. 그러면 지분이 나오면 항상 찌자가 있으니까 무슨 식? 주식이 나와야죠. 주식. 그리고 암기 코드가 신발, 신디케이션의 신발을 만드는 벤처, 조인트 벤처, 그 신발을 만드는 벤처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신벤처 투자 회사죠. 신벤처 투자 회사,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자, 그 다음에 메자닌은 항상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주, 주식이라는 성격도 있고 사채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 놈이 두 번 나왔다는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전환사채예요. 이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사채니까 이것도 두 가지 성격입니다. 일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그 다음에 주택 소비금융도 있고 개발금융도 있습니다. 자,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 주택 소비금융.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건설업자에게 빌려준다. 주택 개발금융.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건 두 가지 분류죠.
부채금융과 지분금융,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쪽을 보죠. 자, 얘가 우리 강의 노트 8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85페이지에 보시면 요 놈을 좀 저랑 같이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요 놈. 자, 주택자금의 대출 시장도 있고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주어가 은행입니다. 자, 은행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게 공급해준다. 그러면 주택자금의 공급시장이에요. 자, 그런데 시험 지문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잘 나와요. 1차 시장이냐 2차 시장이냐 이런 표현이. 그러면 항상 1차 저당시장은 가장 먼저 생긴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생긴 시장. 그러면 항상 가장 먼저 생긴 시장이 대출 시장이에요. 대출. 이게 1차 시장은 대부분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대출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게 바로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나오면 1차 시장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대출을 위해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유동화 시장, 유동화 시장. 유동화 시장은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죠. 그러니까 유동화 시장이 왜 2차 시장입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유동화니까 유동화 시장이 바로 2차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2차 시장에 2차 시장. 자, 그럼 다시 분류. 자,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분류. 제가 수업 중에는 세 가지 했는데 네 가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부채금융, 지분금융,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 그 다음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1차 시장,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2차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암기 코드는 지분금융을 암기하는 게 조금 쉬워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두 문자로 암기되니까. 지분하면 찌읒 주식. 그 다음에 신벤처 회사의 투자. 신벤처 투자 회사. 신벤처 투자 회사.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의 2에서는 위험이라는 게 또 나와요. 명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있는 이 위험은 차입자의 위험이 아니라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항상 위험을 부담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근데 여기는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패턴. 시험에 나오는 패턴. 그 패턴이 뭐냐? 그럼 보셔. 제가 강의 노트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잠시만. 자, 85페이지에 있는 그 필수 기출 지문인데 요 금융의 위험이 있고 그 대책이 있는데 이 중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2번, 3번, 5번. 주의할 건 2번, 3번. 자, 보세요. 은행이 나와요. 대출기관. 대출기관이라는 은행이 나오고 뭔가 위험이 보인단 말이에요. 위험. 그럼 은행은 항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어떤 걸 선택합니까? 그러면 대출 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항상 은행, 대출 기관이 있고 위험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항상 은행은 위험을 낮추려고 해요. 그 낮추는 방법이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그러면 항상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이 문구가 나와야 돼요. 변동금리. 자, 5번은 최근에 기출된 거 보세요. 이 인플레이션이냐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이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행이 보이고 자, 뭐가 보인다? 위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위험을 뭔가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요. 근데 그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법이 바로 변동금리죠.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해야죠. 요거. 그 다음에 쭉 지문을 보다가 조기 상환이 나와요. 조기 상환.
그러면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게 조기 상한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럼 암기 코드가 조기, 현충일날 국기를 달 때, 현충일날 국기 달 때 조기는 높게 단다, 낮게 단다. 높게 단다, 낮게 단다. 낮게 다는 게 조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됩니까?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때.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때. 이건 필수 암기 코드란 말이에요. 이게. 은행이 보이고 위험이 보입니다. 그러면 고정금리 나오면 X, 변동금리 상품. 그다음에 조기 상한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거 또 시험에 가끔 나오죠. 자, 그럼 다시 빵꾸 노트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위험이 보이고 은행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어떤 상품?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항상 은행은 불리해지죠. 은행은 이걸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하죠. 자, 은행이 왜 불리해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항상 누가 불리하냐?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 앞으로 돈을 받을 사람. 왜? 돈의 가치가 떨어진 돈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게 금융에서 나오면 항상 은행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걸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문구 자체보다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은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핵심은 그렇죠.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조기상한이 보여요. 조기상한. 그럼 항상 언제?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거 반드시. 자, 그리고 변동금리 상품의 구조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변동금리 상품이란 여기는 변동이에요. 변동금리 상품이란 대출금리를 변동시키는 상품이죠. 근데 대출금리를 어떤 걸 기준으로 변화시킵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기준이라는 두 기준이 하나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고 여기에 가상금리가 있죠. 자, 1번. 현재 우리나라는 기준이 되는 금리, 기준이 되는 지표로 두 가지를 씁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 요 CD 유통수익률은 금리예요, 금리. 그러니까 이게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한 금리라고 부르고, 근데 자금 조달 비용 지수는 금리는 아닙니다. 은행 연합회가 만든 어떤 하나의 지수지.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를 변동의 기준으로 선택한 지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기준금리 또는 기준 지표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는 상승한다라고 나와야죠. 상승한다. 자,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를 인상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고자 한다 이 말은 은행이 자신의 위험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상품이에요.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상품이에요. 차입자의 전가. 그리고 변동금리는 주기적으로 뭔가 이자율을 변화시키는데 이자율을 조정하는 주기를 짧게 한다 그러면 항상 누가 유리하냐를 봐야 돼요. 자, 변동금리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고자 해요. 은행이. 그래서 이자율의 조정 주기를 짧게 한다 그러면 은행이 위험을 보다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위험은 보다 감소한다고 나와야 돼요. 왜? 조정주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이 빠르게 차입자에게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의 위험은 보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금리가 변동금리 방식의 대출금리보다 높죠. 암기 코드는 고정금리 나오면 높을 고니까
높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유는 고정금리 방식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훨 위험해요. 왜? 시장은 변화되는데 금리를 고정시켰다는 건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보다 위험한 상품이니까 보다 높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향후 시장 이자율 상승 예상이 돼요. 그럼 차입자는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게 예상이 되죠. 이자율 상승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고정금리를 선호해야죠. 고정금리를 선호한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죠. 요 변동금리에 대한 게 요새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요 정도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뭘로 들어갈까요? 자, 기출문제 들어가야죠. 기출문제.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29의 기출입니다.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뭘 지금 묻고 있어요? 지분금융. 그럼 찌으시니까 주식 있는지 봐요. 주식 없네요. 그 다음에 암기 코드가 벤처 회사에 투자합니다. 벤처 회사. 요 신이 아니에요. 신디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벤처 없고, 투자 있네요. 투자. 요거 정답이네요. 요거 정답. 자, 여기서 주의. 잘 보세요. 출제자가 이걸 부채금융이라고 출제를 하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더 보세요. 부채금융은 기본적으로 채자가 있으니까 일단 채권이 있어야 돼요. 사채, 채권. 그 다음에 대출이죠. 대출. 저당 대출, 신탁증서 대출. 요거 부채금융.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복잡해요. 복잡해. 그리고 가운데가 B자가 있어요. B자가. 그러면 전부 다 이들은 무슨 증권입니까?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동화 증권이에요. 유동화 증권. 자, 그래서 이 유동화 증권은 항상 실질이 채권인 거죠. 특히 MBB는 우리가 자주 다루는 유동화 증권이니까 이거 유동화 증권이야. 약자만 봐도 알아요. 근데 최근에 요놈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ABCP. 이게 바로 이게 자산이죠. 자산을 백이죠. 담보해서 만든 기업 어음. 요거 잘 나옵니다. 최근 3년 동안 무려 평가사 시험까지 4번 나왔어요. 이따 또 봐요. 30일에. 자, 기업 어음은 커머셜 페이퍼 약자예요. 중요한 건 A, B, C 이런 특이한 애가 나오면 유동화 과정의 증권이니까 부채금융이라는 거. 자, 요거 한번 봐요. 요거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30일. 자, 보세요. 스탑. 자, 풀어보셨죠?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이니까 주식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벤처,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투자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분 투자회사 나왔어요. 요거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공모가 나왔네요, 공모. 공모는 항상 주식의 공모죠? 주식의 공모.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맞아요. 그리고 또 있는지 봐요.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없고 조인트 벤처 없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보자고요. 자, 정답은 요 놈이에요. 기업과 요 디귿. 자, 요 보세요. 요 사채니까 얘는 채권 부채금융 맞아요. 자, 이거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프로젝트 대출인데 대출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정답을 찾으니까 대출을 금융이라고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대출을 금융이라고. 프로젝트 대출, 프로젝트 금융. 요거 부채금융입니다. 요거 보이죠? A, B, C. A, B, C. 가운데 B가 보이고. 그러면 요새 잘 나오는 유동화 증권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자, 영어로는 자산, 어셋, 담보, 백이에요, 백. 그리고 기업어음을 만들었습니다. 자산을 담보로 만든 기업어음. 요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5년 안에 이거밖에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찾아보면 27회인데 요건 유동화 증권에서 다시 보고, 자, 4번이 정답인데 4번을 보세요. 이 조기상하에 보이죠? 조기상하. 그럼 어떤 문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다? 금리 상승이라고 나왔잖아요.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그래서 요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유동화 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